네, 아까 노무현 시계 보도에 대해서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다 기억이 난다고 그랬죠? 처음에 제가 기사가 뭔지 몰라갖고 몰랐다고. 노무현 시계 보도는 고증인한테는 사실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비번처럼 아마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민주당 도청 사건하고 같이.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난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소스를 검찰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기자는 소수 검찰에서 취재했다고. 기자의 소스예요? 본인의 소스예요? 저는 개입한 적이 없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개입한 적이 있다고 아까 녹취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로 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확인했다는 얘기지. 제가 그러니까 사이드로, 그 사이드라는 게 검찰이라는 얘기입니까? 제 취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소스는 이인규 그 당시 중수부장 얘기로는 자기는 거절, 그 당시에 얘기를 한 사람이 아까 내가 물어봤던 강기호 아이오입니다. 강기호 아이오는 고증인하고는 육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물어보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스는 이인규 중수부장으로 상징되는 검찰이고, 아니면은 국정원이고, 아니면은 청와대예요. 청와대 정동기 수석도 뭐 학교 인연이 있으시죠? 그래서 사이드로 알아봤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검찰이라고 얘기한 것도 본인의 소스가 아니고, 사이드라고 얘기하죠. 사이드가 아니고, 지금 그 강특파원을 얘기하는 거죠. 강 기자를. 지금 그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글쎄, 저는 그 당시에 하여튼 맞는 거죠, 이건. 그 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받은 다음에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이드를 얘기를 못 하시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 개를 드는 거 아니에요. 이인규 아니면은 국정원, 이종택 공보관이 있는 국정원, 그 청와대, 이게 다 지금 학연으로 연결되잖아요. 이인규 중수부장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사나이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방송법 개정은 현재로서 너무나 많은, 현재 크게 따져서 5개입니다. 5개의 법안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 사장은 불능의 조건을 가지고 자기 임기를 걸어서 결국은 나가지 않겠다는 꼼수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 꼼수 이외에는 더 적절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왜 나냐고 그러는데 왜 나냐는 것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구성원의 대다수로부터 불신임을 받았으며 감사를 하다가 그만두며 이런 사람 없습니다. 김인규 사장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난지는 혼자 생각해 보시면 알 거고요. 나와 계시는 그 성창경? 잠깐 좀 일어나 보실래요? 네. 지금 KBS 노조는 6개가 있더라고요. 그죠? 지금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뭐 조합원 수를 굳이 제가 밝혀야 됩니까? 밝혀야죠. 왜요? 몇 번째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몇입니까? 5개 중에서. 아니요, 밝히기 싫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 20명, 30명이 안 되고요. 5위 내지 6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신경민 의원님, 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기 정의당에 오신 분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여기 국회에 들어올 수 그런 논리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막 아무 얘기나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을 안 할 수도 있죠. 예.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님께서 여쭙는다고 제가 전부 다 말을 해야 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왜 신경민 의원님하고 말싸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조합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KBS 공정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투철한 사명감을 묻힌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방송 장악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는 끝까지 반대를 하고 이 사실들을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제발 민주당에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 하기 싫다니까요. 못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정리해 주세요. 예. 조합장을 데려다가 여기서 고대영 사장님, 예. 그 노조가 파업을 하는 목적이 어떻게 공표돼 있습니까? 노조의 파업 목적. 지금 어떻게 알고 겉으로는 뭐 계십니까? 임단 여부로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피켓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사장과 이사진의 퇴진입니다. 예,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그거 이외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노조 우리 송재호 본부장님, 노조의 파업의 이 주된 지금 내거는 이 목적이 어떤 거죠? 저희는 작년부터 공정방송 쟁취와 이른바 3년 넘게 체결되지 않고 있는 단체협약 체결을 함께 요구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공정방송의 가장 큰 걸림돌이 현재 고대영 사장, 그리고 고대영 사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대영 사장이 어떤 점에서 공영방송 하는데 장애가 되고 그런다고 그럽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른바 인천상륙작전이라고 해서 홍보성 보도에 대한 취재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자 2명을 징계에 회부했습니다. 오늘요? 징계에 언제- 회부한 언제 거는 고대영 그거죠? 사장 때고요. 1심 결과에서 기자들에 대해서 부당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또 항소했습니다. 오늘 그 항소심 결과 기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고대영 사장은 보도국장 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2009년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년도 안 된 기자들 징계했습니다. 그렇게 징계로 입을 막고, 그리고 수요회라는, 그리고 이른바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이라는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방조하면서 간부들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편, 내 편을 갈랐습니다. 보도에 항의하는, 부당한 취재 지시에 항의하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로 입을 막고, 편을 갈아서 조직을 만들고, KBS의 모든 공정성 지수 다 하락시켰습니다. KBS는 지난 9년 전 모든 평가에서 신뢰도, 공정성 1위를 다퉜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알겠습니다. 주무기관인 짧게, 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청자 평가 지수 민방에 밀리고 있고 종편에 밀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것이 알겠습니다. 예. 고대영 사장한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그런 이유들, 고대영, 그래서 이제 사장 물러가라, 이제 이런 게 노조 파업의 지금 주된 이제 이유 중에 하나죠. 이슈죠, 그죠? 사장 물러가라, 퇴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방송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 같은 기자들이나 PD들의 제작자율성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이른바 오로지 불통하고 그다음에 징계, 그다음에 조직 개편, 일방적인 조직 개편 이런 것들로 병행을 해온 고대영 사장의 가장 큰 좋습니다.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런 게, 공정방송의 추진에 그런 게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언론노조의 그 파업의 그 명분이 이 공영방송이 지금 2달 넘게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 파업이 결국 그러한 그거를 관철해내는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그 파업을 하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까? 저희 파업이 국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국민들의 이익에 어떤 불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월급에 빵원 지켜도 그래도 2달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그동안 KBS가 권력의 손에 놀아난 이미 많은 문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 문건들을 봤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농락당한 공영방송을 지금 우리 스스로
방송법에도 제작자율성이 방송의 독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됐습니다.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송창경, 우리, 참고인. 예. 예, 공영노조 위원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또 다 다르겠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송재호 본부장이 보시는 또 시각에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파업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 파업은 사실 공영방송으로서 또 국가기관방송으로서의 파업이라는 건 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 아니라 아마 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고 저도 요즘에 의원님 그 방송 보면 짜증나 죽겠어요. 뭐 그냥 뭐 음악만 나오고 한 거 또 틀어주고 이제 KBS, MBC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과방위 위원장이면서 아주 상당히 또 책임감을 저도 느끼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노조 위원장으로서 보실 때, 지금 노조의 파업, KBS 노조의 파업이, 그 파업을 하는 것이, 이게, 공영방송 쟁취라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책임을 못하는 이게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럼 그쪽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방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전에 방송 30년 기자를 하셨다는데 KBS가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사장 임원진들은 공정했다고 보시나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파업이 없었습니까? 파업했습니다. 공영노조가 파업한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파업한 게 아니고 공영노조는 2011년도에 설립을 했고 방금 언론노조에서 말하는 파업은 5년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파업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파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파업합니다. 말은 국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하게 좌파 진보 성향의 자기들 편에 드는 마음에 드는 대통령을 옹립하기 위해서 혹은 밀어주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그러니까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게 언론노조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식을 맺은 사진입니다. 언론노조가 왜 특정 유력한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었겠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기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계시지만 민주당 문건에서 KBS와 사장과 이사들을 퇴진시키는데 내부 구성원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문건이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치욕스러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KBS 안에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자와 PD의 90%가 좌편향의 언론노조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KBS는 장악되어 있습니다. 예, 정리해 주세요. 예, 권력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만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 좌편향이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끊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정치권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정방송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 정권은 정말 손을 떼십시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 다 손을 떼십시오. 국민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2,500원은 여러분들이 내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좌파든 우파든 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방송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고대영 사장님, 지금 두 노조 위원장들 또 본부장 뭐 명칭은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대영 사장께서 보시기에 지금의 파업이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봅니까? 그냥 노조에서 흔히 있는 그 근로조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파업이라고 보십니까? 제 판단에는 분명히 근로조건 개선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요건 중에 불법 파업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명목상으로는 지금 임단협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저희는 합법 파업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합법 파업이다. 아까 또 불법이라고 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의원님 질의에? 일단 대표 노조가 파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불법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이면 어떻게 사장으로서 뭐 고발 조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불법된 지 하루도 안 됐습니다. 하루도 안 됐습니까? 예, 그건 제가 잘 몰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홍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죠?
곳에